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오늘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12만 7천 원이고요. 정말로 13만 원의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은 자사주 매입이 이제 아마 빠르면 내일, 늦어도 수요일 안에는 이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SK케미칼은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일단은 뭐 물론 SK케미칼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일회용컵 보증제가 어떤 소상공인의 이슈로 6개월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 연기된 순간 이제 그 시점에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적 환경을 확인할 것 같고요. 결국에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큰 시대적 흐름에서 일회용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일회용 컵이 아니고, 그리고 뭐 재활용 컵도 아니고 텀블러를 이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커피를 마시고 그것도 세척을 해가지고 또 내가 물을 마시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미봉책으로 나온 것들이 아마 일회용 컵 보증제,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컵, 다회용 컵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해제는 되었으나 자영업자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때문에 6개월 새로운 정부에서 연기가 되었고, 제가 볼 때는 12월에도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면은 또 무기한 연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회용컵 보증제가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그리고 뭐 플라스틱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테마를 형성하다 보면은 결국에 플라스틱 원료, 재활용 원료를 활용하는 국내 대기업은 어딨나?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스몰캡, 소형 기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다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찾아보니 대기업 쪽에서는 SK케미칼이 가장 위에 있더라 라는 내용들이 아마 보고서에 나올 거고, 나오다 보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다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는데 지주사 할인을 5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지분율 10조에서 68%니까 6조거든요. 대략 7조라고 칩시다. 68%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 7조라고 치면 50% 할인받으면 3.5조. 자,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했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보유한 거를 반영한다라고 해도, 그것만 반영한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3.5조입니다. 근데 현재 SK케미칼 시가총액 2조 초중반대거든요. 거기에다가 친환경까지 하고 있다? 그럼 못해도 5조, 6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어떤 논리가 나올 거고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주사 할인 받는 부분은 그냥 뭐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50%, 네,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50% 정도 받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워낙 저평가니 매수하자 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일회용컵 보증제가 연기된다고 해서 SK케미칼의 사업이, 아니면 SK케미칼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있다?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의 반등은 사실은 그냥 단순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최근에 나왔던 원숭이 두창인가요? 네, 그리고 수도 백신 중남미에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어떤 기술적인 살짝 반등이라고 보고, 만약에 내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오늘의 상승분을 대다수 돌려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17일부터 23일 지금 현재 5일 내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결국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또 다시 돌아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기금은 뭐 저는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금융투자 중에서 사실은 3,800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틀간의 금융투자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 매수 들어온 게 외국인의 매도보다 크다. 그리고 외국인 연기금의 매도보다 금투의 매수가 더 크다. 사실 이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매도는 뭐 그냥 5%, 6%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대차장고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늘어난 거 바로 상환이 되면 사실은 상관없는데요.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차라리 여기 영주 19,000주였으면 들어왔던 게 바로 나갔구나라고 판단이 됐는데 들어온 애들은 계속 들어온 거고요. 나간 게 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61만 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40만 주 언더까지 내려갈 때는 전혀 여전히 대차, 왜냐면은 SK케미칼은 프로그램 매매로도 손쉽게 5% 위아래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4,400주 늘어났지만 외국인은 순매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 특히 지금 뭐 신한금융투자도 계속 오늘도 한 10,000주 던졌고, 뭐 CS, 모건, JP 모건, 모건 스탠리, 너무 많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매와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방향성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현재 지금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방향성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129,500원부터 5일간 주가는 어쨌든 2,500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SK케미칼은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된다. 아니면 연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연기금도 그 기간 동안 2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로도 사실은 이 하나는 이제 금융투자와 자사주로 겨우 버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뭐 그냥 그렇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요 가격대 13만 원일 거예요. 거의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를 결국에는 돌파해야 된다. 네, 13만 원 정도, 정확하게 12만 8,500원, 12만 9천 원 정도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때 지난주의 최고점이었던 13만 원을 금주에 무조건 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더 큰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금주에 13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시가 대비 상승도 못한 상태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봉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아래 하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 번쯤은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이 위로 올라오면서 버티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옆으로 기어간다면 결국에 한 번은 그냥 급락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의 악재일 수도 있고 기업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그냥 갖다 대면서 한 번쯤은 밑꼬리를 달고 급락을 시켰다가 말아 올리는, 만약에 말아 올리면은 그때가 저점일 거고요. 말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장대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은 다시 한번 다운그레이드 돼서 한번 또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도전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에 반드시 13만 원 이상의 상승이 나와줘야만이 이런 최악의 불상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는 완전한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이런 조건이 성립하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조건이 성립하지 못하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금주에 13만 원을 도달하면은 상승할 수 있는데 금주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주봉 기준으로 그냥 보합 정도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또 다음 주에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주에도 횡보를 하게 되면은 위로의 상승보다는 아래로의 급락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면은 어떠한 사유든지 그게 시장이든 아니면은 기업이든 아니면은 다른 재료든 어떤 이유로 급락을 한번 하게 되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지만, 밑꼬리를 달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버리면은 다시 한번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SK케미칼의 주가 방향성에 조금 더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상승은 했지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